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와 있습니다. 오늘 구매 대행을 진행할 차량이 이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도착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구매 대행을 진행할 차량은 2015년식 더뉴 K9입니다 신차 금액이 7천만원이 훌쩍 넘었던 차량인데 주행거리도 짧고 연식도 짧고 사고도 전혀 없는, 렌트 이력도 없는 차량이었는데 50% 정도가 감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부산역에서 이제 차량이 위치한 곳으로 이동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을 마친 후에 구매 대행을 맡겨주셨던 천안 구독자님께 점검한 내용들 사진들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구입을 결정해 주시면 출고 작업을 하고 배달까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택시 타고 더뉴 K9이 위치한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매매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뒤에 항구가 있네요. 그래서 차량 찾아서 실물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하는데, 매매단지 이 넓은 곳에서 차량을 찾아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는 매장에서 점검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매장 내에서는 제대로 된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을 해보고 방문하지 않고 구매 대행을 맡겨주셨던 구독자님께 점검한 내용들을 자세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매 대행을 진행하는 차량은 2015년식의 페이스 리프트가 된 더뉴 K9입니다. 현재 주행거리가 56,000km 운행을 했고, 렌트 이력 없는 1인 소유, 그리고 보험 처리 내역이 단 한 건도 없었던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좋은 서류 내용의 차량을 찾아서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차량 점검은 해볼 건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점검을 시작을 할 건데요. 2012년도에 오피러스 후속으로 나왔던 K9에서 디자인이 페이스 리프트가 된 더뉴 K9인데 지금 외관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데, 외관 상태가 검정색인데 불구하고도 굉장히 도장면의 상태가 좋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도색이 된 곳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텐데, 일단 눈으로 볼 때는 상처들이나 문콕 같은 자국들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 희한하게 이 차량의 휠에도 상처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이더라고요. 이 차량에 휠이 19인치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크롬휠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만 실수해도 휠에 상처가 잘 나는 휠인데, 지금 앞뒤 타이어 내짝 휠 상태를 확인을 해봤는데 휠에 상처 하나가 없는 상태예요. 차량을 매입해서 갖고 왔을 때는 휠에 상처가 조금 있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휠 내짝을 복원이 되어 있는 휠로 전부 다 교체를 해 놓으셨으니까 구입하시는 분 입장에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앞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보면 편마모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마모 상태도 굉장히 훌륭하죠. 왜냐면 19년도에 교체를 한 타이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HID 헤드램프도 전부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정상 작동하고 있죠. 지금 본넷이 170이 나오고요. 핸더가 159, 그리고 운전석 문짝이 183, 그리고 뒷문짝은 164, 그리고 루프는 선루프가 있기 때문에 측정이 안됩니다. 그러면 뒤에 휀다 161, 그리고 트렁크가 158, 그리고 조수석 뒤에 휀더는 143, 뒷문짝이 168, 그리고 앞문짝이 175, 마지막으로 휀더가 170. 지금 도막 지정을 해보니까 보험 처리 내역에 단 한 건의 처리 내역도 없었는데, 혹시라도 도색이 되어 있는 곳이, 혹시라도 자비로 도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봤더니 신차 도장면 그 상태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장비의 힘을 빌려서 점검을 하게 되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쉽게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 매뉴얼은 이 뒤쪽에 신차 구입했을 때 지급되었던 차량 매뉴얼들이 그대로 보관 중이고, 이런 대형 차량들은 워낙 옵션이 많기 때문에 차량 매뉴얼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텐데 매뉴얼도 그대로 보관 중입니다. 제네시스나 에쿠스, K9 이런 대형 세단들을 보면 본넷을 열었을 때 전부 다 마감재로 쌓여져 있어요. 정숙성은 더 좋은데 당연히 정비를 하려면 다 탈거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어차피 정비는 운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정비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마감재가 있을수록 더 차는 조용하게 탈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겠죠. 그리고 엔진오일 상태를 지금 체크를 해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오일 상태도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인 것 같고,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굉장히 훌륭한 걸로 봐서는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부품 보증기간이 5년에 12만 킬로까지입니다. 일반 차량처럼 3만 킬로가 아니라 일반 부품 보증기간이 5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이 2015년 10월식이니까 올해 10월까지는 앞으로 4개월 남았죠. 보증기간이 일반 부품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문제되는 사항이 있다면 센터에 가서 무상으로 정비를 받으면 되겠죠. 외관 상태에서는 딱히 흠잡을 만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실내 상태가 어떨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짝 두께도 굉장히 무겁네요. 문을 열어보면 실내 공간 상태가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했었던 그랜저 IG도 굉장히 넓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더 뉴 K9은 훨씬 더 넓죠. 그리고 뒷좌석에도 전동 시트가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는 등급이고, 스피커는 렉시콘 프리미엄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감재들을 보면 하이그로시 재질이라 상처가 잘 나는 재질인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쪽에도 상처가 거의 없네요. 그리고 가죽 시트의 상태도 이런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탑승하고 어느 정도 승하차한 흔적은 있지만 전체적인 가죽 시트의 상태를 봤을 때는 굉장히 사용된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죽 시트의 상태가 굉장히 좋고, 저는 미리 앉아봤었거든요. 일반 소파보다 더 편안합니다. 그만큼 좋은 가죽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 금액도 7천만 원이 넘었던 차량이었겠죠. 그래서 한번 실내에 앉아서 공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직접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에 탑승했을 때 실내 공간이 발을 최대한 뻗어도 이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랜저 IG 진행했을 때 보통 실내에 탑승했을 때 한 뼘 정도의 공간이 남았었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한 뼘 가까이 더 공간이 남아 있죠. 그래서 실내 공간이 정말 넓은 그런 차량입니다. 뒷좌석에도 보면 통풍 시트는 당연히 기본 옵션이고요. 뒷좌석에서도 독립적으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에어밴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전동 시트 역시 당연히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까지도 당연히 기본 옵션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뒷좌석에도 요추 받침이 전동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해 보니까 등 쪽에서 요추 받침대가 올라오는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보면 실내 전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 보면 K9이라고 마크가 붙어 있고, 시트의 상태를 보면 보통 이 차량은 뒷좌석이 더 사용된 흔적이 남길 마련인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가죽 시트의 상태를 봤을 때는 아마 혼자서 운행을 하셨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스웨이드 재질의 고급 마감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차량은 지금 썬루프를 넣어서 파노라마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탑승했을 때 지금 흡연을 한 흔적이나 냄새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실내 상태도 굉장히 사용된 흔적이 많지가 않아 보입니다. 반대쪽에 한번 앉아서 확인을 해 볼게요. 반대쪽에도 당연히 전동 시트는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버튼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건 전동 리어 커튼. 버튼을 누르면 뒤에서 썬팅이 되어 있지만 이런 전동 리어 커튼이 한 번 더 올라오니까 더운 여름철에 자외선 빛을 좀 많이 차단을 시켜 주겠죠.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발 받침대도 전동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뭐 사용된 흔적은 거의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발을 얹어서 발 받침대도 전동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오토 버튼을 눌러보면 앞에 시트는 자동으로 최대한 앞으로 밀어지고, 그리고 뒷좌석의 전동 시트는 굉장히 편한 자세로 그렇게 눕혀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앞에 시트가 발을 뻗고 이런 발 받침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오토로 설정이 되는 버튼이네요. 다시 눌러주면 원래 돌아와 있는 위치로 돌아오게 되고요. 확실히 차량 금액이 비쌀수록 당연히 이런 편의 옵션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점검을 하는 내내 저도 하나 구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드는데, 제 차가 2007년식 SM5 가스차니까 고장나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차량들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진짜 이번 K9은 정말 좋다라는 느낌을 점검하는 내내 받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구독자님이 갑자기 굉장히 부러워지기도 하고요. 문을 열어보면 앞문짝은 뒤에보다 거의 2배 이상 무겁습니다. 아마 여성분들은 남자인 제가 문을 열고 닫을 때도 굉장히 무겁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여성분들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열어주시면 더 좋아하시겠죠. 우선 운전석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통풍 열선 당연히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K9은 가격이 워낙 높은 고가의 차량답게 전동 시트도 앞뒤만 되는 게 아니라 헤드레스트도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도 당연히 되지만 이쪽에서 앞쪽만 따로 빼서 안전키가 좀 크거나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이쪽에도 가장 많이 손이 타는 곳인데 이 안쪽에는 조금 잔 스크래치가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상처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운행을 하다가 양쪽 옆에서 차들이 빠르게 다가오게 되면 이 시트에서 진동이 와요. 그런 이제 안전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옆에 보면 선택 옵션들을 넣어야지만 들어가는 옵션들이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측방 경보, 전방 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세 제어 장치, 전동 핸들도 당연히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의 주행거리가 정확히 약 57,000km 정도를 주행을 한 상태입니다. 실내 상태를 봐도 굉장히 깨끗해요. 흡연한 흔적이나 냄새도 없는 상태이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한번 작동을 시켜보면 원래 이런 대형 차량들은 썬루프를 잘 넣지 않는 옵션인데 이 차량은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도 2개 다 보관 중이었었고 그리고 카드 타입 스마트키도 모두 보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타입 스마트키는 뭐 가까운 곳 다닐 때는 이 카드키만 갖고 다녀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굉장히 가벼워요. 기어봉은 전자식 기어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식 기어봉이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편해요. 뭐 파킹 버튼 누르면 파킹이 되고 드라이브, 중립, 후진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안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전자식 기어봉입니다. 내비게이션의 오른쪽에는 서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왼쪽에는 카메라를 지금은 후방 화면이지만 전방만 선택해서 볼 수가 있고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작동을 시키면 그렇게 많이 지상고가 올라가진 않아요. 저는 이미 확인을 해보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거지만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눈으로 확 띌 정도로 지상고가 많이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옵션들은 전부 정상 작동하는 걸로 확인을 했고 유일한 단점이 핸들을 보면 이쪽에 좀 사용된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이게 이 차량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나왔던 그랜저 HG도 핸들 이런 가장자리 부분에 좀 까져 있는 흔적이 많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핸들을 교체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걸 충분히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원을 하게 되면 원래 상태 그대로로 최대한 복원이 되기 때문에 복원을 하고 운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속도 게이지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내비 경로를 검색을 하면 속도 게이지 바로 옆에 내비게이션 경로도 자세하게 표시가 됩니다.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 우회전. 지금까지 기본 점검을 마쳐 보았는데 이제 진단기 연결해서 고장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충분하게 시운전 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부 상태까지 확인을 하고 지금 이 차량은 15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K9이기 때문에 86번 항목을 선택을 하고요. 이제 차량과 통신이 되면 고장 내역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배기량이 3.3이 아니라 3.8입니다. 연결이 된 상태고요. 고장 내역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자기 진단 결과 고장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네, 이제 기본 점검을 마쳤으니까 하부 상태 확인하러 가기 전에 밖으로 이동해서 충분하게 시운전을 해보고 하부 상태를 확인하러 이동을 할 건데요. 이 차량은 출력 자체가 300마력이 넘는 차량이기도 하고 미션이 8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매장 내에서는 속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로 지금 이동해서 충분하게 시운전을 해보고 속력은 적어도 80km 이상까지 속력을 내봐야 하는데 보험 가입을 해놓고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운전을 충분하게 속력을 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점검을 마치고 하부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부 상태를 찍은 영상을 실수로 삭제를 해서 사진으로 대체를 합니다. 하부 상태 역시 누유 및 부식 상태가 전혀 없는 상태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K9은 일반 부품 보증 기간이 3년이 아닌 5년이라 아직 일반 부품 보증 기간이 4개월 정도 남아 있어서 하부 상태에 문제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었고, 같은 15년식이라고 해도 보증기간 차이로 인해 가급적 보증기간이 남은 차량을 찾아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점검을 마치고 약 200장의 사진들을 천안 구독자님께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차량 사진 및 점검 내용 설명을 들어주시고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결정해 주셨고요. 딱히 출고 작업을 할 내용도 없었기에 점검을 진행한 부산에서 천안으로 배달만 해드리면 되는 상황이었고, 2부에서는 차량을 천안으로 배달해드리고 차량의 설명을 드리며 인계해드리게 된 과정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